큰일 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맨 처음 나오고 있는 게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자, 중력이라는 건 뭘 뜻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물론 그건 일부에 대해서만 맞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상호작용이라는 건 우리 서로서로란 뜻이잖아. 그래서 상호작용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럼 먼지, 티끌 같은 애들도 결국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중력이 있고 아주 가벼워서 질량을 무시하는 전자 이런 애들도 중력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당기는 건데 그때 이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중력에 대한 추가 개념을 좀 보시면 질량이 A인 어떤 물체는 질량이 라지 M이야. 그리고 B라는 어떤 물체는 질량이 스몰 M이야. 이때 둘의 거리가 뭐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실제 이들한테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 그때 있겠죠? 끌어당기는 힘, 중력은 원래는 일종의 만유인력이라고도 불러. 만유인력.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인데 만유인력은 이 세상의 만물 사이에는 인력이 있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 즉 세상의 만물 입자, 질량을 가진 입자한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약간 이런 의미야.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중력 에너지를 갖는 물체에 대해서 중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이게 질량이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실제 R 제곱분에 여기 상수가 있어. G. G는 어떤 상수가 있고 이건 상수야. 먼저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둘의 질량의 곱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서 질량이 클수록 큰 거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크구나. 가까운 게 짧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는 사람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 다만 그 지구의 질량이 너무너무 커서 운동 효과가 안 나올 뿐인 거야. 우리가 원래 물체에 힘을 가하면 모양이 똑같다고 봤을 때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힘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를 바뀌게 하는 애야. 그래서 요거는 알아놔.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 운동 상태가 뭐지? 방향과 빠르기야. 알겠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근데 이 운동 상태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이나 빠르기를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힘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질량이 너무너무 커버린 거야. 그리고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그에 비해 난 너무너무 가볍다 보니까 힘이 작용하는 걸로 보일 뿐인 거야. 알겠어? 서로 상호작용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도 옆에서 잘 적어놔야 돼.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얘네 힘의 크기가 동일해야 돼. 힘의 크기가 동일. 이 끌어당긴 힘의 크기. 그래서 내가 지구를 당기는 만큼 지구도 나를 당기고 있다. 똑같다. 그래서 이들 중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을 해놨었고 이거는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B가 A를 당기는 힘을 이제 FB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A가 B를 당기는 힘을 FA라고 표현을 할게요. 서로 끌어당기니까 방향은 어떻겠어? 반대지. 그지? 서로 방향은 반대야. 그치만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알겠어? 중요한 거는 FA와 FB는 크기가
동일하고 방향만 반대인 요런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서로 당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달을 당길 때 달도 지구를 당기고 있는 이런 현상인 거야. 일방적인 당김이 아니에요. 알겠어?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요 라고 표현하는 건 일부만 맞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요 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사람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자, 중력을 가지는데 어쨌든 중력도 일종의 힘이잖아. 힘을 받은 거잖아. 나도 걔를 당겼던 나발이건 어쨌든 난 받았어. 그럼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달라지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볼 거야. 중력에 의한 운동 상태의 변화인데요. 바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 자,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야.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그래서 우리 가속도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옆자투리 1번을 먼저 보세요.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야. 그럼 어쨌든 이 분자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기본 단위가 되겠지? 자, 이걸 시간으로 나눴대. 근데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 뭐지? 세컨드잖아. 미터 퍼 세크에서 퍼라는 건 이게 이미 나눴다라는 거잖아. 근데 걔를 S로 또 한 번 나눈 거니까 이번에 분모에 S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따라서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가속도의 단위고 중력을 받아서 가속도가 생기면 그 이름을 우린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거는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때야 돼? 힘이 0이면 돼, 안 돼? 힘이 0이 아닌 경우에, 즉 힘이 있는 경우에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힘이 0이 아닐 때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반대로 힘이 0이라면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고 빠르게 안 바뀌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지. 등속이라는 건 같은 빠르기. 직선은 방향 안 바뀐 걸 의미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제 옆에가 어디다 적어놔. 만약에 힘이 0인 경우라면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고 만약에 힘이 0이 아니다. 그럼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라도 바뀌거나 해야 돼요. 어떨 때 빨라질까? 힘이랑 운동 방향이 같을 때. 내가 앞으로 뛸 때 누가 날 앞으로 밀어주면 난 빨라지는 거고 누가 날 뒤로 당겼어. 그럼 느려지는 거지. 이렇게 빠르기가 바뀌기도 하고 또는 누가 날 옆으로 밀었어. 그럼 난 방향이 휘는 거야.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빠르기든 방향이든 바뀌어. 그거를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가속도. 이게 실제 한자로는 더할 가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는 거는 반대로 더해지는 건 이제 감속의 의미겠지만 그냥 가로 이렇게 통일한 거고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느려지는 거니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알아요? 속력과 속도? 반드시 알아놔야 돼. 얘들아 속력은 단순하게 적어놔 빠르기야. 속도는요 빠르기 플러스 방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바뀌었다라는 건 빠르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방향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바뀌었다는 걸 속도가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영어로 악셀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악셀 밟아라고 할 때 이런 얘기인 거야. 풀악셀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알겠어? 그래서 이 경우가 가속도 운동일 때다. 빠르기든 방향이든 뭐든 바뀌었다. 자, 그러면 중력 작용했을 때 우리는 일단 공기저항을 무시할 거예요. 중력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힘을 받았는데
물체가 가만히 있던 애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지. 같은 방향이니까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빨라지겠지. 속도가 단위 시간당 일정하게 늘어나겠지. 자, 그때 9.8씩 늘어나더라는 거지. 그럼 1초일 때 9.8, 2초일 때 19.6, 3초일 때 29.4 이런 식으로. 10초일 때는 98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알겠어? 단위 변화, 그러니까 시간당 변화량이 똑같은 거야. 변화량이. 그래서 결국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중력이 바로 이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때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거니까 중력 가속도 옆에 차트를 2번 보시면 그 크기가 몇인 거야? 9.8인 거고 단위는 m/s 제곱이라고 해줘야 돼. 1초당 9.8m/s니까 알겠어? 어. 그 9.8씩 증가하는 게 무한히는 아니죠.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빨라지는 거 아니죠? 계속 빨라져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라면. 그리고 공기저항 무시했다면은 물론 빛의 속력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그 불가능인 거고. 그러니까 우린 사고 실험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중력의 크기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한다냐면 중력의 크기는 결국 F 중력은 우리 원래 무게가 중력이랑 똑같아요. 이건 중등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중력이 물체의 무게랑 똑같거든. 이게 바로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이 중력 가속도를 중력 그래비티 앞글자 따가지고 스몰 g로 표현을 하거든. 스몰 g야. 질량은 우리 스몰 m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F는 mg라고 중력을 표현을 하는 거야. 이 표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알겠어? 실제 가속도는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이 변할까? 질량이 작을수록 많이 변할까? 힘을 가했을 때 속도가 작을수록 많이 변하지. 즉 가속도는 뭐에 반비례해? 질량에 반비례해. 힘을 더 세게 주면은 그때는 더 많이 변하겠지. 오히려 힘의 크기에는 비례를 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 가속도라는 애는 이 가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호가 A고요. 이것도 옆에 써놔. M분의 F라고 쓸 수가 있어. 힘에는 비례, 질량에는 반비례. 이것도 이해해. 뭐 이렇게 무슨 공식이 많아 싶어서 이거 암기하면 헷갈려. 질량이 작을수록 더 많이 속도가 증가한다. 힘이 클수록 또 증가한다. 그럼 이걸 조금만 예쁘게 바꾸면 우리 F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아니, 가속도는 A인데? F는 MA가 되는 거야. 가속도라는 건 A고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일 때 그때 mg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력에 대한 거라면 F는 mg로 가는 거고. 이 단원 이거만 봤을 때는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단원에서 바로 이 내용이 나와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너희가 알고 가라 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거 기호는 일단 g라고 표현을 했고 자, 1초당 9.8씩 빨라졌어. 그지? 이때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바로 공기저항을 무시해서 자유롭게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중요하게 너희 옆에 짜투리 많으면 적어놔. 자, 떨어진 지 이제 t초가 지나서 t초. 그럼 t초 뒤에 속력은 몇일까? 그치? t초 뒤에 속력은 9.8t 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심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진 너희 학교 내가 그동안 기출 그래도 몇 번 나온 거 봤어서 알려줄 거야. t초간 이제 떨어진 낙하한 높이가 있겠지. 이동 거리가 있겠죠. 얘는 4.9t제곱이야. 즉 4.9t제곱.
즉 2초 동안 떨어졌을 때라고 한다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그때 높이 구하고 싶으면.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놓고요. 써먹어야 될 때 이 공식을 써주면서 다시 알려줄게요. 자, 그럼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보시면 중력은 실제 여러 가지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 범지 점프라든지 눈과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원운동도 중력 때문이야. 실제 이 경우는 빠르기는 일정하지. 같은 속도 돌잖아. 대신에 뭐만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속도 운동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관람차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걸 등속 운동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방향 바뀌니까 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어떨 때 방향이 바뀌는지 이런 거는 일단 너희 121페이지 방금 얘네가 나왔으니까 121페이지 여기만 좀 먼저 볼게요. 달의 운동과 인공위성의 운동이 분명히 이거 중력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얘네 일단 원으로 도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원운동이라고 불러. 우리 원운동의 조건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체가 동일한 빠르기로 원운동을 하려면 밑줄거나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해요. 지금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이죠. 서로 무슨 관계야? 수직이지? 서로 직각이죠? 그럴 때 방향만 바뀌어. 즉 여기 보시면 중력 때문에 방향이 바뀐다라고 나와 있잖아. 운동 방향과 뭐의 방향?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떨 때? 수직일 때. 이제 원운동 하는 거야. 방향만 변화. 알겠어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게 즉 같은 빠르기로 방향 바뀌니까 원운동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중력 없었으면은 얘네 이렇게 안 돌아요. 알겠어?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원운동은 결국은 여기 정리해놔.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결국은 중력 수축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결국 태양 주위로 다 뭐 하고 있어? 공전하고 있지. 다 중력 받아서 그런 거고 달은 또 지구한테 중력 받아서 또 도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달보다 질량이 작았어. 그럼 내가 그 주위를 돌았겠지. 알겠어? 달이 나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걔가 도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투포하는 선수들 해머 돌릴 때, 우리 지불을 할 때, 돌릴 때 다들 실이 이 물체를 당기고 있는데 내가 돌잖아. 난 얘를 이렇게 당기고 난 이렇게 돌리니까 얘가 원운동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 얘네가 회전시키려면은 원운동을 했을 때 이제 같은 속도로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원래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오히려 원운동할 때 멀어지려는 힘을 반대로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결국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다. 이것만 너희는 핵심으로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돼. 여기가 딱 핵심이야. 이 반쯤 내용. 자유낙하 다시 한번 나오고 있지.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얘는 중요한 건 공기저항 무시하세요. 자유롭게 낙하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 가속도 크기는 항상 뭘로 일정? 9.8로 일정하다. 중요한 거 여기 나오고 있죠? 우리 질량과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어떻다? 질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우리 아까 그 높이 4.9t제곱이 공식이 있었지. 같은 높이였다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이 이동한 거야.
알겠어?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아, 여기 옆에 짜투리.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쌤이 따로 봐줄게. 자, 자유낙하 운동 질량은 관계없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내가 2kg짜리 9, 5kg짜리 볼링공, 1kg짜리 골프공 떨어뜨렸어. 이 바닥의 높이는 다 똑같지? 그치? 같은 이런 높이에서 이들을 동시에 바닥에 떨어뜨린 거야. 자, 그러면 이들이 1초 뒤의 속력은 다 9.8, 2초 뒤에는 19.6, 다들 동일해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t초 뒤에 도달했어. 그럼 1kg짜리가 t초 뒤에 도달했으니까 좀 더 무거웠던 점 좀 빨리 올까? 아니라는 거야. 중력은 당연히 얘가 제일 커. 근데 도달했을 때는 다 속도나 이런 건 동일하다. 그래서 ABC라고 했을 때 비교해봐. 중력은 당연히 B, A, C 순이고요. 도달했을 때 속도, 도달 속도라고 할게. 서로 어때? 동일하다. 그리고 도달한 시간도 어때요? 같아요. 그치?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즉, 중요한 건 여기 필기 안 됐다. 근데 들으면 다 보이겠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무조건 동시에 도달해라. 알겠어요? 그걸 알아두면 돼.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면은 무조건 이 경우는 동시에 도달한다. 그리고 속도 동일하다. 왜냐면 같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즉 진공이라면 깃털이나 쇠구슬이나 떨어뜨렸을 때 우리 동시에 도달한다. 중등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거 기억날 거야. 안 했어도 있었던 거 기억날 거야. 깃털 떨어지는 거. 근데 실제 공기 있을 때는 동시에 도달 안 했지. 그건 중력이 달라서야? 그렇지. 공기 저항 때문이야. 그래서 똑같은 질량의 쇠구슬을 하나는 쇠구슬로 하고 하나는 호일로 폈어. 질량 똑같지? 그래도 호일로 편 게 공기 저항 많이 받지? 그럼 더 느리게 떨어져. 실제로도.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같은 높이면 무조건 동시에 떨어져라. 이거 한 줄만 오늘 배웠다. 오늘 뭐 배웠니? 같은 높이 떨구면 같이 떨어진대요. 그 이거만 알아도 괜찮아. 알겠어? 단 공기는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고 지금 이제 밑에 나오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옆으로 던졌어. 옆으로 던졌어도 내 손을 떠난 이후에 더 이상 얘는 힘을 받아 안 받아? 내 손으로부터 안 받아. 뭐만 받아? 중력만 받아. 그렇지. 수평으로 던지더라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이다. 알겠어? 수평은 등속 운동. 개념 이해 안 된다지만 집중해서 들어. 자, 그리고 연직 방향이 얘들아 수직인데 우리 수직이라는 말은 잘 안 써. 쓰면 안 돼. 왜냐면 연직이 실제 지구 중심을 뜻하고 수직은 지표면의 대안이야. 근데 지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 그럼 수직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 만약에 지표면이 경사면이야. 나 여기다가 물체 떨어뜨려도 지구에 이런 데가 있어. 그래도 얘는 이렇게 떨어지지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띡 떨어져? 아니잖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 연직이란 표현을 쓰는 거야. 연직이 결국은 지구 중심이라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수직이라고 이해하지 마. 자, 그래서 결국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 Y축에 대해서는 뭐를 받아?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힘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운동이야?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라고 나와 있지.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거는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게 늘 9.8이라는 거야.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 만약에 속도가 0, 2, 10, 100 막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 있지. 이게 우리 가속할 때지. 근데 이거는 일정한 가속도야? 아니죠. 갭이 점점 커지거나 막 이렇지.
근데 갭이 똑같은 경우. 그럼 가속도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등 가속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속도가 일정에 빨라지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뭐라 부를 수 있어? 그렇지. 등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9.8이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 요 표. 이거만 제대로 이해하세요. 다 한 거야, 그러면.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힘이 없다. 그럼 가속도 0이죠? 속도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정해요. 당연히 방향 안 바뀔 거고. 그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뭐 이런 거의 경우는 힘을 받지만 옆으로 가는 경우, 수평일 때는 힘을 안 받으니까 간격이 서로 어때? 지금 여기 똑같아요. 이게 1초당 측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 각각의 간격이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야? 그치, 등속 운동. 같은 속도.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직선이라는 표현 안 붙여도 되는 게 잘랐을 때나 직선이지 전체적으로는 아니니까 그냥 등속까지만 보면 돼요. 자, 연직으로는 이거 자유낙하잖아. 힘 작용했죠?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하죠? 힘의 크기 일정하다.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크기가 증가한다, 속도가. 그래서 시간당 거리가 점점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이때 예기쌤이 1초당이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그 1초당 이 거리를 해주면 그게 바로 속력이니까, 빠르기니까 이 간격이 증가한다는 건 점점 빨라지는구나.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연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평방향 문제 꼭 나오거든. X축, Y축 잘라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자, 이 물체가 왼쪽 여기 공은 A라고 해봐. 오른쪽 공을 B라고 해봐. 사실상 따로야, 그냥.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난 얘를 떨구고 얘는 옆으로 던지고. 근데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어때? 결국은 옆으로 운동하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나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그게 장땡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실험이 있어. 책상 위에다가 자를 이렇게 얹어놓고요. 자를 얹어놓고 여기 위에다 동전 하나,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동전 하나, 그리고 자를 이렇게 돌려. 그럼 여기 떠있던 이 동전은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럼 옆으로 자가 쳐가지고 떨어진 물체는 옆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있거든. 지금 하나는 그대로 떨구고 하나는 옆으로 쳐서 떨군다 이 얘기인데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시간 어떻다? 똑같고 도달 속도 똑같다. 같은 책상에서 떨어졌으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질량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제일 중요한 거 질량 무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등가속도 운동도 여기만 정리가 돼 있고 적을 거 있으면 적어. 질량 관계없이 무조건. 자, 그래서 요걸 봐봐. 그러면 옆으로 더 세게 치면요? 살짝 칠 때가 있고 겁나 세게 날릴 때가 있잖아. 그럼 세게 치면 옆으로 친 거니까 도달 시간에 상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단지 옆으로 간 거리가, 수평 이동 거리가 멀어질 뿐인 거지 같은 높이에서 떨궜으면은 무조건 동시야. 옆으로 세게 친 건 알 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옆으로 수평으로의 속력을 빠르게 하면은 단지 더 멀리 갈 뿐이다. 수평으로 멀리 가는 거지 높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상관없다. 무조건 동시에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민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뉴턴이 이게 야매로 실험 잘해. 머릿속으로 또 실험을 했어. 자, 머릿속으로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럼 물체를 어느 정도 겁나 빠르게 던지면 옆으로 가면서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건데 그럼 결국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건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떨어질 땅이 없는 순간도 오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구의 둥근 정도를 고려했을 때. 그냥 봤으면 포물선 운동이 맞아 땅에 있었다면은
근데 지금 지구의 곡률과 내 던진 요 곡률이 어때? 똑같지? 이 곡률이 똑같게 던진다면은 영원히 돌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중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 탈출해버리는 거지. 딱 특정 속도일 때 저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 특정 속도가 지금 봐봐. 지구 높은 산꼭대기에서 물체를 점점 세게 던지면 결국은 지구의 이 곡률과 물체의 떨어지는 이 방향이 서로 똑같아서 안 떨어지고 원운동 하겠다. 근데 그 속도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 휘어진 정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약 1초당 8km가 가게끔 던지면 1초당 떨어지는 높이가 5m거든? 우리 원래 4.9라고 하지만 이걸 근사로 때린 거야. 그럼 떨어진 높이 아까 쌤이 4.9 t제곱이라고 했지? 1 넣으면 원래 4.9인데 근사니까 그냥 5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8km라고 봤을 때 5m 떨어지는 정도. 그럼 나는 1초당 8km의 속도가 되게 던지면 되는 거야. 불가능하지? 불가능할 뿐더러 야, 공기저항 어떻게 무시해? 대기가 있는데. 안 그래? 그래서 이 속도라면은 원운동이 가능하다. 특정 높이를 유지하면서. 이거 이해 못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여기 이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이 8km보다 속력이 빨랐어. 그럼 어떻게 된다? 지구 밖으로 날아간다. 딱 이 8km일 때 곡률이 지구의 곡률과 똑같다. 아시겠어요? 실제 이 그림은 바닥에서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포물선으로 안 그려지는 건데 결국은 바닥에서라도 내가 옆으로 이렇게 던졌잖아. 근데 걔가 이렇게 떨어진대 여기 연직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내가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는 요거랑 똑같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알겠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구의 곡률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높이를 있게 던지면은 높이 있게 던지면 아 여기 똑같이 이렇게 높이가 있게 오겠구나 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특정하게 높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체 뭐 인공위성 거 원운동 이것도 중력 때문이다 라고 나온 거고 여기까지가 다예요. 진도가 다야 이게. 일단 밑에 개념 속 채워봐봐. 물 좀 먹고 올게. 다 채워봤어? 1번엔 순서대로 상호작용 그리고 밑에는 등가속도 써도 되고 가속도 써도 괜찮아. 2번은 등속 그리고 중력 또는 등가속도 자유낙하 둘 다 괜찮고요. 3번은 중력 작용하는 거는 모두 다죠. 가나 다. 그리고 방향이 나란한 거는
자유낙하니까 가. 그리고 달의 공전은 다가 되겠지. 원운동이니까. 얘들아, 그럼 물체를 이번에는 내가 위로 던졌어. 위로 던지면 점점 느려져서 0이 됐다가 결국 다시 아래로 떨어지지. 이걸 이제 연직 낙하가 아니라 반대로 연직 상방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직 상방 운동은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어때? 반대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느려져서 0이 되고 다시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혜원 여기 개념 채웠어? 잘? 괜찮아? 집중해서 들어야지. 자, 여기 탐구 A. 요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랑 지금 셀고스를 아래로 그냥 떨군 거랑 옆으로 뿅 쏴주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실제 이제 0.1초 간격으로 위치를 이제 측정을 하고 간격을 표시해 봤더니 A 입장에서 봐봐. 시간이 몇 초 흐르고 있어? 각각 간격은 0.1초지. 그때 이 구간 거리가 0.05, 0.15, 0.25, 0.35, 0.45라고 늘고 있어. 그럼 이때 시간 몇 초 흐른 거야 각각? 0.1초 흘렀지? 0.1초 동안 이동 거리니까 이때 평균 속도는 0.05 나누기 0.1에서 0.5. 그 다음 구간 1.5. 그 다음 2.5. 3.5, 4.5. 속도가 0.1초당 몇이 증가했어요? 속도 몇씩 증가하고 있어? 속도 1씩 증가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주의해. 속도가 지금 1씩 증가하고 있으면 가속도가 1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린 속도 증가량을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줘야 돼? 시간. 시간당 얼마큼 변했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시간은 몇 초가 늘고 있는데 0.1초 간격이잖아 다들. 그럼 이때 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0.1초분의 1 해서 10이 된 거야. 선생님 9.8이라면서요. 아, 근사값이야. 우리 중력가속도 10으로 계산해라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9.8이 근사한 10으로 이제 가속도 준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엔 쇠곳을 B를 봐봐요. 쇠곳의 B에 대해서 이번에도 지금 얘 연직 방향, 수평 방향이 있는데 이 친구는 수평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평에 대해서는 바뀌면 안 돼. 그 수평 지금 0.1초당 간격이 서로 어때요? 간 거리가? 같아요. 같으니까 0.25 나누기 0.1 했을 때 구간별 속도도 어때? 동일하지? 그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다.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아까 위에 표랑 데이터가 어때? 정확히 똑같지? 똑같이 지금 속도 1씩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 경우도 가속도 몇인 거야? 10인 거지? 즉 결론은 해석했을 때 A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리고 B는 A가 수평으로는 등속, 연직으로는 등가속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정리했을 때 이거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잘 봐. 자, 자유낙하 운동 시간이 지날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증가량이 일정하잖아. 이때 기울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 원래 기울기는 x분의 y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이때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 셀그룹 B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연직과 수평 각각 나눠서 그래프 따졌을 때 수평으로는 속도가 안 바뀌니까 시간에 따라 속도가 쭉 일정한 등속운동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왼쪽과 똑같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이걸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도 가속도겠지. 그럼 우리 원래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원래 이동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이 경우는 시간이 변해도 속도가 일정하니까
구간별 이동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까 똑같이 나온 거야, 값이. 그래서 여기 처음 1초 갔을 때, 그 다음 1초, 그 다음 1초,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거지. 근데 여기 연직은 처음 1초일 때 요 삼각형, 그 다음 2초일 때 그 사다리꼴, 3초일 때 사다리꼴 계속해서 증가하죠. 대신 증가량이 똑같은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할 건데 옆에 문제 풀기 전에 운동 그래프 해석 다음 페이지로 먼저 와봐. 왜 꼬집으려고 그래? 아니었어? 팔 뻗어 있길래.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등속 같은 빠르기니까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된다? 빠르기 일정한. 여기서 속력이건 속도건 섞어 써도 괜찮지,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고, 이때 넓이가 결국은 아랫부분의 넓이가 곧 뭐를 뜻한다. x 곱하기 y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커지면 이동거리 커지는 거고, 시간을 길게 갈수록 이동거리 커지는 거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그럼 이때도 기울기는 x분의 y라고 했잖아. 그럼 시간분의 거리지. 우리 시간분의 거리가 뭔데?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조건 속력이야. 이거는 꼭 등속 직선일 때가 아니라 원래.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일단 등가속도니까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등가속도.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똑같아. 그럼 시간이 많이 가면은 가속이 많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이 넓이는 이때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우리 원래 아까 가속도의 의미가 뭐였지? 이건 리뷰야, 정리. 가속도 시간분의 가속도! 속도 변화량, 그치? 속도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예요. 알겠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를 뭘로 나눈 거다? 시간으로 나눈 거다. 알겠지? 이게 바로 가속도거든? 근데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다시 곱했대. 넓이가. 그럼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결국 뭐만 남아? 속도 변화량. 얼마큼 변했는지.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속도 변화량인데 지금 t라는 시간 동안 그럼 v0라는 원래 속도에서 나중 속도 v로 변한 거야. 얼만큼? 이 변한 양이 결국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까진 괜찮아. 몰라도 돼. 그냥 일정하게 변했다. 일정하다. 일정한 직선 모양이다. 너희는 이거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속력이 점점 증가해. 빠르게 증가해. 근데 우리 분명히 거리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뜻한다 했지? 아니, 가속도 속도 구분해. 빠르기를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보여?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빠르기가 증가했다. 빨라지고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프 모양이 다르다 이거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겠어? 왜냐면 우리 아까 위치가 점점 늘어났잖아. 빨라질 때는. 그러니까 얘도 점점 늘어나야지. 점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Q1 보시면 등속 이 직선 운동일 때 힘의 크기가 몇이야? 0. 그래서 빠르게 바뀌지 않는데요. Q2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야. 시간분의 속도는 뭐다? 그게 가속도. 속도 속력은 그냥 같은 거라고 이해해 여기서는. 아직은. 차라리 헷갈리면.
그러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나눠준 게 가속도인 거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지. 속도를 또 한 번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가속도야. 알겠어? 나눠지는 관계인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쌤이 그래프를 좀 같이 보자라고 한 거거든. 지금 속력이 변하는 물체야. 속력이 변하는 물체야. 지금 A는 어때요? 3초 동안 0에서 10으로 빨라졌지. 그러면 A 구간의 가속도 몇이야? 3분의 10 해주면 되는 거고,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지. 일정하게 증가했잖아. 3분의 10으로 일정하잖아.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빨라졌으니까 운동 방향이나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땠다? 같았다. 빨라진 거니까. 근데 B에서는 속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가속도 0이잖아. 가속도 0이라고 해서 얘가 물체가 멈춘 거야? 아니야. 그냥 같은 빠르기로 운동하는 거야. C에서는 점점 느려져. 어떨 때 점점 느려져? 힘이 반대로 작용했을 때지. 자, 근데 얘들 2초 만에 10이 감소했어. 그럼 C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몇이야? 크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2분의 10. 2초 동안 10이 감소했잖아. 2분의 10. 그러니까 쌤이 아까 써준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거를 안 헤어지면 포스트잇 해가지고 계속 그거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래야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 중력일 때면 그게 9.8인 건데 우리는 중력 말고도 더 확장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결국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2초 동안 10이 변했으니까 C 구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몇이다? 5. A 구간에서는 아까 3분의 10. 그럼 언제 힘이 더 컸던 거야? C일 때가 큰 거지. 그치? 가속도가 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동거리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 면적 구하세요. 속력이 바뀔 때는. 아래 부분 면적 구하면 돼. 왜냐면 이거 속력을 10이라고 할 거야? 0이라고 할 거야? 안 그래? 0이랑 10의 평균 5인데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시간의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는 전체 면적을 구해라. 어쨌든 0에서 3초 동안은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B는 등속 채워. 지금 다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8에서 10초까지는 또 일정을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여기 앞에 이 실험에 대한 확인 문제 풀면서 오늘 문제풀이 좀 하다가 끝낼게. 진도는 이게 다야 어차피. 알겠어요? 네. 그래프나 이럴 때 자유낙하랑 그 수평 방향의 연직 그게 약간 같잖아요. 뭐가 똑같아? 가속도 같은 연직일 때만. 연직일 때는 똑같이 중력을 받으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야지 무조건.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얘도 이렇게 떨어지고 얘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이거야.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9.8이라고 알던 거를 여기서 근사값으로 10이라고 계산이 되게끔 해놓은 걸 뿐이야. 얘를 원래 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 근데 옆으로 살짝 툭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세로로 분석했을 때 이 모양이다. 가로로 분석했을 때 이 모양이다. 합쳐놓은 거야. 알겠어? 이거 못 봤어. 이해되시죠?